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끼리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시즌 2 시작하는 대전역입니다.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빴죠? 예. 아유, 연휴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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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특별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분위기 있고 되게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특별 방송 네. 저희 네. 대전역 시즌 네. 우리끼리 시즌 1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렇죠. 예. 그 시주와 군자가 진행했던 네. 가지치기 저희가 좀 했었죠. 네. 그게 네. 빈정상하는 지점도 있었어요. 빈정이 상했다고요? 꼭 영어 이야기하면서 귀 간질간질하게 좀 제니퍼 네.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없어질까봐 걱정하셨군요. 그럼요. 그럼 좀 더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아하게 음악도 탁 틀어주시고. 그 배경음악 정말 예.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쫙 소리가 이제 아름답게 나오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상쾌하더라고요. 되게 밝은 그러게요. 느낌도 나고. 시즌 1을 네.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주가 예. 신경 써서 굉장히 우아하게 예, 곡을 골랐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원래 좀 감사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서 예. 그랬군요. 그런 게 이제 일상에서 곳곳에 네.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거죠. 네. 네네. 두 분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네. 쿵짝쿵짝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담하는 줄 아셨다면서요? 네, 멀리에서 보기에 너무 좋아서 이제 저는 하산할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하산은 제가 하는 걸로. 안 될걸요?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려가실 수 없고요. 그건 그러네. 네. 그날- 언제 올라가다. 그날 휴대용 녹음기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붙어하고 한 거라 네네. 네. 이렇게 다시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울렸죠 아무래도 네네. 지금처럼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네, 또 하나의 네. 시험 방법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전문가협의회 회원이 200분이 넘으시죠? 네. 네, 그런데 아주 성황리에 시즌1 구독자 수 26명을 찍고 네. 맞아요. 한 10%? 네. 10% 정도의 회원분이 일단 네. 구독을 하시는 걸로 네. 네,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마다 좋아요의 하트는 4 내지 5가 있는 것으로 봐서 네네. 열혈 구독층이 있는 거죠. 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걸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올라가서 그때 보면 저희가 한 99위까지 교육 분야 99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네네. 그냥 이렇게 스트리밍하고 찾아서 듣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예, 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몇 명이 듣느냐 이것도 혹시 집계가 되나요? 관리자로 가면? 그럼 잘 모르겠어요. 예. 이 팟빵이 지금 관리자 모드 리뉴얼하는 중간중간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이런 네, 것도 네. 보였다가 뭐 베타 버전이라 해서 보였다가 이제 아. 총 인원수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수익금 뭐 183원 이런 건 있더라고요. 돈 벌었어요. 183원으로 늘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5만 원 돼야지 네. 그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현금화는 못 하고 그냥 그리고 끝나지 저희는 않을까. 네네 그건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차피 이 저희가 뭐 높은 순위를 바라거나 네. 아니면 뭐 굉장히 이게 전국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했던 뭐 이런 건 네. 아니고 네. 정말 대학교육개발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몇 개의 정보들을 좀 더 깊이 네. 있게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네. 구독해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들 그분들께도 이제 감사드리고 네. 이 시즌 2는 훨씬 더 유용하고 네, 네. 정말 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번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통계 추이를 좀 잠깐 보니까 네네. 가장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이 8월 30일이에요. 8월 아. 30일이 뉴비 고민 상담입니다. 그때가 79위, 78위까지 와. 갔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았던 것이 뭐냐면 81위로 되어 있는데 8월 17일입니다. 네. 8월 17일은 프로그램 기획에 방송 PD에게 줍니다. 네네. 예. 역시 우리끼리 하는 뭔가, 것보다 예. 네.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시즌2에서도 좀 다양한 분들, 또 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의 그러게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도. 아니면 또 우리가 초청을 해서 CTL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 저희가 그 예정하고 있는 주제들 몇 개가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는 홈페이지 파먹기가 네네. 시즌2 첫 번째 주제이고요. 예. 저는 그 시즌 1의 댓글을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고급 정보, 뭐 정보라는 말씀들을 써주셨는데 네네. 그동안 이렇게 한번 뭐 크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뭐랄까 증발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남아서 계속 전문가 협의회 회원분들이 언제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남겨놨다.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도 있지만 네. 남겨놔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그런 지점에서 의미를 많이 네. 두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파먹기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죠. 네네.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어디서 네. 무슨 워크숍을 했나. 그런데 이것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서 최근 3년, 4년 정도 살펴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대학에서 워크숍이 이루어졌는가를 다루는 게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성과 관리에 관해서죠. 네. 굉장히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운 좋게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시텔 협의회에서 연구 과제를 했던 적이 있었죠. 네네. 예. 작년에 그쵸. 작년 연구 과제 네.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 성과 관리,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구했던 건데 그 안에 그 에이스 지표 분석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네. 되게 프랙티컬한 어떤 분석을 그 연구팀에서 네. 했죠. 그래서 에이스 사업을 하는 대학들이 어떤 성과 지표를 정했는가 뭐 그런 걸 살펴봐서 했는데 그것도 논문집 따로 찾아보시지 않아도 바로 네, 네. 또 이제 해석도 좀 곁들여서 네. 다음번에 성과 관리를 주제로 에피소드를 예.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한번 리뷰를 해보면 다음 프로그램 기획할 때에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그 PD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과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방향 같은 것도 좀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시즌2의 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네. 혹시 예. 하나만 댓글 네네. 얘기해도 돼요? 우리 댓글 읽는 걱정이 얘기 하시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니퍼가 저에게 핸드폰을 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네. 드디어 오사이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그래서 아. 숨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총회에서 제가 꼭 회장님을 만나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좀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전에 그 엘리쭈 님도 댓글을 달아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시즌 1 마치고 잠깐 쉬는 중이어서 그러니까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예, 매번 이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 놓쳐서 아쉬웠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서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사이님은 저희 시즌 1에서 네, 스타죠, 스타. 주인공이었죠, 거의. 모셔야 되겠어요. 아니 나타만 났지 결국엔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셔서. 예. 총회 때 오시면, 네, 모셔보죠. 네. 네. 잠깐 뭐라도, 뵙기를- 회장이라도 한번 뵙기를 따볼까요? 희망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회 11월 8일. 광운대. 그죠? 광운대.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즌 2의 첫 번째 주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먹읍시다. 홈페이지 파먹기, 예. 짜잔 이런 거 해줘야지. 했네요. 이야. 짜잔. 짜잔. 네. 그 주제인데요. 저희가 기획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뤘던 주제에서도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 할까 이런 거 찾을 때 꼭 이렇게 다른 학교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학교 홈페이지들에서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래서 특강이나 워크숍 위주로만 목록 정리를 한 자료를 입수했죠. 그렇죠. 네. 예, 감사하게도 서강대에서 그 일을 좀 해주신
관계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쉽게 네. 구할 수 있어서 서강대 업무를 위해서 만든 것을 낼름 채웠죠. 감사하게 네, 저희한테 공유의 주셨죠. 정신이 네. 있으니까 네. 주시는 네.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 맞아요. TTL 그럼요. 전문가 정신이잖아요. 정신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공유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뭘 공유요? 요 정리된 자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방송하는 걸로만 이 파일을요? 그럼 물어볼게요. 네. 네, 서강대에 여쭤보도록 우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늘 이렇게 죄 파먹어도 결국에는 또 볼 수 없냐라는 파일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그러네요. 같아서 좋은 질문인데. 네. 한번 봐도 사실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주는 네. 거 외에 별거 없긴 할 텐데 그렇죠. 그래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또 있으면 제가 봤더니 대략 한 62개, 3개 정도 이 학교 홈페이지들을 찾아보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특강 목록, 뭐 교수법, 학습법 이거 자료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1000개가 넘는 교수법도 1300개 정도. 그 정도의 자료를 정리를 해주셔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이번 주는 이제 교수법 위주로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학습법 주제로 또 분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법 주제, 예, 교수법 주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기에 최근 3년간의 주제예요. 예, 맞습니다. 예. 2015년 15년, 3.5년이라고 예, 말씀드리면 15년부터 시작입니다. 예, 2015, 16, 17, 2018학년도 1학기. 상반기까지, 네, 1학기까지. 예. 그래서 3.5년 3.5년. 네, 네. 3년하고 6개월 정도? 상반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주제를 저희가 쭉 한번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좀 새롭거나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도가 2015, 16, 17, 2018년 상반기 1학기까지인데 약 한 1390개 정도의 워크숍 주제가 정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333개, 2016년도에 432개, 2017년에 494개,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한다면 이게 경향성 같은 걸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상반기까지만 했는데 135개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고가 끝난 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사한 대학이 아무래도 이제 워크숍 많이 하고 그랬던 대학의 어떤 이렇게 재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2018년 2월 28일에 에이스가 끝나고 이제 종료된 대학들이 아마 이제 생기면서 반이 채 안 되게 상반기만 했는데도 반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전체적인 경향성이 15, 16, 17로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니까 재원의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1390여 개라고 했는데 주제가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저희가 분류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각 학교에서 특강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거였어요. 네. 이게 혼자서 코딩을 그냥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제가 되게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제가 만들 때는 수업 개발, 수업 매체, 그리고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 상담과 취업, 그리고 교수법 워크숍인데 연구 윤리와 저작권 쪽이 따로 이제 약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일단 대여섯 개 정도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밑으로 수업 개발이라 그러면은 우리 많이 아는 수업 방법이나 그렇죠. 슬립 러닝, 문제 중심 학습, 토론 수업, 무크, 뭐 영어 강의 있고 수업 설계 자체도 있고 뒤로 가면은 뭐 보이스 트레이닝, 발성 스피치 하나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목소리 쓰는 거, 강의 평가, 수업 사례 등으로 한 7, 8개로 재분류를 하고 매체 쪽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매체 쪽은 프레젠테이션 툴, 그리고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뭐 프레지테이션, 그리고 포토샵이 특징적으로 있길래 제가 포토샵은 좀 따로 빼봤고요. 그리고 동영상, LMS, 스마트폰 앱, 엑셀 이런 매체를 살펴봤고 그리고 학생 참여랑 상호작용은 이거는 뭐 학습 동기, 효과적인 질의응답, 피드백, 참여, 상호작용 등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 상담과 취업
이거 이쪽도 꽤 교수법 워크숍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부적으로는 코칭 그리고 정서 지도라고 했는데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상담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리와 저작권 쪽은 연구윤리, 저작권 등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한 것만 해도 대략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예. 62개 정도의 대학의 자료를 정리한 건데 특정 대학에서 공지를 많이 하셨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들마다 공지를 하셨을 경우에 특정 대학의 그 워크숍이나 특강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공지가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시는 데들은 거의 상설 프로그램처럼 하시는 데도 있어서 4.5년간의 자료들을 정리한 걸 분석한 거지만 이게 특정 학교나 어떤 주제에 몰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특강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해보고 또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최근 3년간의 경향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은 주제, 최근에 좀 급부상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저는 이제 예전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왜 그러시죠? 최근 3.5년만 놓고서 되게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릴 터이니 옛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깜짝이야. 그 수업 개발에서 수업 방법 면에서 네네. 가장 많이 나오는 수업 방법이 플립 러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키워드로 자주 보기 어려웠던 건데 최근 한 3년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한 4, 5년? 네네. 그 정도부터 대학에서 플립 러닝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기 시작했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 주제를 보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단일한 수업 방법으로는 정말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나요? PBL 이론이 PBL이 한참 또 그런 때가 있었죠. 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이렇게 토론, 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플립 러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예전에 없었죠. 그렇죠. 최근에 등장한 건데 굉장히 많은 그 특강 워크숍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여기 있는 워크숍은 이제 워크숍 주제들만 보고 있기는 하지만 각 대학에 이제 국고 사업을 했었던 대학들의 사업 계획서들을 보면 한동안 굉장히 크게 유행한 게 플립 러닝일 거예요. 특히나 이주기 에이스의 키워드가 거의 플립 러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국고 사업을 하면서 대학들이 뭔가 좀 새로워 보이면서도 의미 있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플립 러닝을 선택한 것도 있기도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적응 정도?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익숙함이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이 그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차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학습자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교수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학생들도 그냥 오프라인 강의가 좋아요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4, 5년 전에부터는 학생들도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해졌고 온라인 강의의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된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시기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협의회에서 10주년 기념으로 백서를 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학별로 현황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묶었었죠. 근데 그때
그때 얘기했던 것이 특강이 이제 가장 많고 특강과 워크숍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이제 영어 강의, 예, 맞아요. 영어 강의도 한때 많이 했죠.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PBL 하고 이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는 건 프레젠테이션 도구들 사용하는 거, 네네.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 활용. 그때 이제 또 스마트 러닝 뭐 이런 게 좀 주로 얘기가 네네네. 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확대가 되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점에서 그 네. 매체와 관련돼서 그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많은 게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건데요. 뭐 네. 파워포인트 같은 네. 그 키워드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뭐 스토리텔링 이 약간 이제 걸쳐져 네. 있었는데 대략 봐서 한 6, 70개 정도인데 그거와 분리되게 완전히 분리되는데 가장 많은 게 동영상이라고 키워드를 넣었을 때 맞아요. 주제에 네. 46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플립 러닝 뭐 그 음. 학생들 쪽에서도 뭐 더 이상 이제 뭐 그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거부감이 네. 없다 그런 네.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매체에서 동영상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네네네. 그렇군요. 요즘 학생들은 싸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이버 강의? 응. 싸강? 싸강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귀엽다. 각종 네. 줄임말이 난무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네. 인강도 아니고 싸강. 싸강이군요. 고등학생은 인강이고 대학생은 싸강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돼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딴 거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인강이라고 하거든요. 인강이라고 동영상 네. 인강은 인강이고. 네, 인강 등록했어요 이런 말 하는데 이제 네. 또 대학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격하게 그러니까. 불러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인강까지는 알아들었었는데 싸강이라 그래가지고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거기 나오는 거죠. 싸강 이렇게. 싸강을 늘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사이버 강의를 늘려달라고. 요거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네. 그런 거 하면 또 1.5배 정도로 돌려갖고 듣더라고요 학생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 속도는 정속도는 않아요. 기본이 1.5에서 2, 4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OCW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 요구 중에 배속을 조절을 할 수 그거 있도록 필수라고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시대가 되었군요. 네네. 그래서 네. 동영상에 대한 워크숍이 상당히 많더라. 이 얘기 지금 같이 해주셨고요. 근데 뭐 최근 3년의 그 주제 분석인데도 사실 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도 여전히 강세네요. 그렇죠. 네. 많은 학교에서 진행을 뭐 이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 프로그램처럼 진행하는 그런 네.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워크숍이 지금 한 10개 정도 10회 정도 운영된 걸로 예.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은 그렇게 해봤는데 예. 이제 어떤 몇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마트폰 관련돼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제 특강이나 워크숍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스마트폰 관련된 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렇죠. 스마트폰. 예.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뭐 수업에서 쓸 다양한 것인지 어플리케이션? 예. 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세부 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수업이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주제를 활용.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있고 네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러닝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도 왠지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예, 이게 그 이제 이러닝 강의 강원대학교에서. 만들면서 네. 예, 여기 있는 담당 선생님이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자체로 하는 강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초간편 수업용 동영상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분이 하신 대학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업체에 있는 대표님이 해주신 것도 있고, 네네. 예, 스마트폰 촬영과 편집이라고 해서, 예, 이분은 저희도 모셨던 분인 것 같은데, 예, 그 스마트폰으로 교수님들이 쉽게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는 거, 예, 이거는 예. 다 좀 플립 네. 러닝이랑 관련이 되는 지점이 스마트폰과 있네요. SNS까지 같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은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그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광운대도 있고 배제대, 네. 뭐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특정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 10개가 다른 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특강이나 워크숍 주제에서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키워드가 참여, 상호작용 이 네. 부분이었어요. 네. 네. 상호작용을 키워드로 넣을 때보다는 참여를 키워드로 넣었을 때 54개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이게 그 교수님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여 자체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동기 학습 동기. 네, 이게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많네요. 네. 학습 동기를 처음에 제가 키워드로 잡았는데 학습 동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습 동기로 통으로 묶으니까 안 나와서 제가 잘라봤는데 학습으로 하면은 164개 주제가 나오고 이게 다 중복되고 걸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동기로만 하면 28개 네네. 그리고 단일한 키워드로 제일 많은 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 주제를 다 이렇게 그냥 정말 텍스트로 놓고서 1390여 개 뭐 이렇게 주제를 쭉 나열해놓고서 키워드 동일하게 나오는 게 학생이 제일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수업과 관련된 안내해드리고 하는 건 이제 학생에 연관된 대한 뭐 이런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여기에 그런 건 없죠.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분석이 지금 된 건 아니죠. 예, 그 학생으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그냥 정말 20대 이해하기라고 하는 걸 주제로 그 워크숍이 있었던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학생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교수님들께는 되게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워크숍을 접하고 나서. 네. 워낙 요즘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좀 그렇죠. 이해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제도 꽤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어요. 저만 해도 아까 오다가 저희 아까 잠시 녹음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여기 오는 길에 있는 횟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다 서 있는데 그게 왜 서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왜 그럴까 궁금해했는데 왜 그러실까 최신 분이 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현대인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태어났어. 네네. 괜히 그래서 그래서 이 참여와 상호작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제를 보니까 질문, 뭐 하브루타. 하브루타 뭡니까? 이름도 괴상하게 생겼네. 그렇죠. 처음 들어봤다고 하브루타는 하베르라는 친구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그러니까 그 하브루타라는 게 이제 1대1로 하는 토론 방법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유태인들이 탈무드를 공부를 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뭐 가정교육을 하든 뭘 하든 그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1대1로 같이 얘기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을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계속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기한 걸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질문으로 연쇄를 계속해서 이해를 촉진시켜 보자. 그럼 그 1대1이라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1대1 방식이라는 거는 교수님과 학생의 1대1 아니요, 학생들끼리 학생들 간이고요. 이것도 어느 지점에서 관련해서랑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네요. 하브루타 관련해서도 지금 수업 모델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운영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은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은 교수님들이 이거를 좀 매력 있어 해요. 1대1로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무임승차가 좀 적을 것 같고 수업 중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좀 적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1대1로 하는 하브루타 방식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정말로 하브루타 방식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좀 매력 있어 하면서 만드는 게 이제 모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논쟁 중심 하브루타, 찬반을 계속 하는 거, 친구 가르쳐 주기 하브루타. 그렇죠.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질문 중심 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소개하는 하브루타, 비교 중심 하브루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랑 같이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 그게 내가 그냥 의견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설명을 통해서 내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또 나는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참여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많은 이제 특강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가 수업에서 어떤 참여나 상호작용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교수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플립드 러닝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기본 학습 준비도가 갖춰지게 되잖아요.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나 상호작용 스킬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잘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식들이기 때문에 뭐 질문이라든지 하브루타 아니면 동기, 그다음에 뭐 피드백, 참여 뭐 이런 주제들로 훨씬 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 상담과 취업도 많은 대학들이 요즘은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단지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의 어떤 경력 개발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들도 학생들을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스킬을 또 안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나 취업, 뭐 아니면 코칭 이런 주제로도 특강이나 워크숍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윤리와 저작권 그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우리가 그런 민감도를 좀 높여야 되고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러닝이랑 우크 그것도 역시 동영상 아까 싸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뭐 이렇게 분류를 저희가 다양하게 하긴 했지만 이것들이 다 연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뭐 1300개 되는 특강의 주제들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너무 완전히 새롭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민해봤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은 다 이제 해봤던 내용들이구나. 그리고 관심이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 학교에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이제 교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항상 교수는 신임 교수들 말고는 인원이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 반복적인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자꾸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최근의 경향들은 보니까 거의 상설 프로그램처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거 찾지 말고 했던 것들 중에 뭐 또 그거 모든 교수들이 다 듣지는 않으니까 그런 형태로 좀 상설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면서 참여 기회를 넓히는 거 이것도 곁들여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수법 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CTL 이지만 그 중에 한 60여 개의 대학의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가 나름 좀 파먹어 봤는데 어떻게 효율적이었나요? 지금 주제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대학별로 이렇게 사례 발표 중심으로 하시는 맞아요. 사례 발표도 많고 저희가 그 얘기는 안 했죠. 단과대별로 단과대별로 만들어지는 특강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정하게 그냥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무슨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아니면 또 무슨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필요한 뭐 이런 형태로 앞에 그 단과대별 특강이나 워크숍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냥 하브루타 있나 보다 하브루타에서 몇 개, 뭐 21개 그렇게 쓰기만 했는데 오늘 정이 설명해줘서 그 조금 구체적으로 하브루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제로 해보면 어떤지 혹은 뭐 플립 러닝이랑 연결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강의가 예전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강의 뭐 국제화 그런 게 지금 어떤 이렇게 중요한 대학의 키워드는 아닐 터인데 아직도 영어 강의와 관련된 워크숍이 조금 있었는데 한 23개 정도였는데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국립대, 그러니까 부산대, 경북대, 서울대 등에서 영어 강의, 뭐 카이스트도 일종의 국립대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영어 강의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니까 서강대. 영어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 실제 최근에는 또 안 하는 대학들은 점차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무 됐을걸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서강대에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 공유해 주신다고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죠. 네, 만약에 뭐 허락이 되면 네네. 뭐 어디 올려놓고 링크 주소를 팟빵에다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럼 도대체 그 특강을 누가 했느냐. 왜냐하면 섭외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걸 여기서 그런 게 이제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실 텐데 그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학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직접 요청하셔서 참고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인데 교수법, 특강이나 워크숍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파먹기 짜잔. 빠밤. 네, 이 주제로 이번 주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학습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게요.